안녕하세요. K팩 연구소의 김태훈입니다. 네, 오늘은 게스트분 한 분 모셨는데요. 최근 인스타에서 가장 활발하게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최선장님이라고 하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씨는 아니고 최선으로 이끌어 가겠다. 내가 최선으로 이끌어 나가는 대장이다라고 해서 최선장. 인스타를 이제 뭐 띄워드릴 수도 있는데 네. 컨텐츠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영상을 이제 건물을 가리켜가지고 이렇게 네. 하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컨텐츠들을 쭉 보면서 이분이 어떤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영상을 찍고 가르치고 재밌어 하는지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일단 디자이너로서 거의 한 20년을 살았습니다. 서울에서도 이제 4년 동안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다녔고 부산에서도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이제 14년 차 사업을 하고 있는 본업은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건물 투자는 언제부터 하셨던 거세요? 건물 투자는 지금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되었고 그 전에 아파트 투자를 한 4, 5년 정도를 해서 토탈 그냥 10년 정도 부동산에 이제 관심 가지고 실행한 지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투자하신 것들의 대부분이 네. 부산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라서 그걸 한 개 한 개 늘려 나갔고 그래서 서울에 지금 계속 이제 오다 보니 안목이 넓어져서 뭔가 서울에도 계속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이랑 부산이랑 부동산 이제 투자하시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 아직 서울은 안 해보시긴 하셨지만. 네, 서울은 일단 약간 투자금이 좀 당연히 이제 부산이나 지방보다는 최소 2~3배 이상 많을 거라는 어떤 이런 고정관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도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서울이 좋다. 당연히. 서울이 좋다. 네, 그렇지만 제가 시작할 당시에는 서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어떤 자금이나 투자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개수를 늘려 나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서울은 당연히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지만 모두 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보니 지방과 서울은 뭐가 좋냐라기보다는 그냥 다르다. 이렇게 이제 저는 봅니다. 근데 오르는 폭 자체는 최근 5년을 본다고 했을 땐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부산에도 이제 핵심 지역이 이제 2~3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서면, 네. 그다음에 해운대, 광안리 이런 곳이 있는데 1,000만 원이 평당 1,000만 원이 2,000만 원 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지금 3,000만 원 되는 데까지 3년이 걸렸어요. 네. 요렇게가 이제 그렇지만 이거가 거래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세가 그렇게 되었고 감정평가가 그래 되었다. 그렇지만 서울도 완전 핵심 지역 이외에는 사실 지금은 거래가 되는 시기가 아니라서 네네. 그래서 부산도 당연히 좋고 오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들을 이제 쭉 보실 때 그리고 인스타에서 어떠한 건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 안목에 대한 기준이 혹시 또 있으실까요? 안목에 대한 기준은 전체적인 점수를 매겨야 됩니다. 그쵸. 전체적인 네네네. 점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내 눈에 봤을 때는 50점인데 다른 사람 눈에는 85점일 경우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 너무 허름하고 지금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거 그냥 두렵고 더럽고 싫다라고만 판단하는데 조금 해본 사람들은 그 현재 어떤 이런 안 좋은 상황을 지우고 새롭게 디벨롭했을 때는 이제 가치가 높은 거죠. 저는 이제 어떤 단층도 있고 5층짜리가 있는데 그 5층짜리 같은 경우는 일단 전면이 넓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하 1층에 지상 5층까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출입구가 이제 정면에서 양쪽으로 총 지금 현재 임차가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디벨롭할 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토지든 아니면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전체적인 점수를 판단을 한다. 거기에는 도로, 그다음에 현재 상황, 투자금, 그다음에 했을 때 어떤 임대료, 그다음에 어떤 그 자체적인 가치라고 봤을 때 점수라 함은 토지 자체가 만약에 60점, 그다음에 현재 상황, 이제 어떤 층수, 면적 이런 거가 뭐 한 20~30점, 추후에 됐을 때 어떤 임대료, 그다음에 현재 발전하는 속도, 그다음에 임차의 어떤 수요 이런 전부 제 나름대로의 이제 점수를 평가를 해서 이거는 정말 좋다라고 이제 해서 전체 점수를 이제 매기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이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7개월 만에 지금 팔로워가 이제 46,000명. 46,000명. 네. 주변에서 이제 강의도 이제 또 하실 거고 네. 가장 인스타를 하면서 네. 바뀌신 점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런 인스타를 하면서 이제 7개월 동안 느끼는 거는 숫자에 대해서 사실 느꼈습니다. 숫자. 음, 그러니까 나는 같은데 네, 숫자가 달라지니까 나 자신이 다르게 보는 거죠. 나는 똑같은데 숫자라는 타이틀이 붙으니까 와 하게 되는 아, 이런 것들이 주변 이제 분들이. 네, 첫 번째 좋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얼굴이 이제 나오지 않다 보니 최 선장이랑을 모르는 상황에서 최 선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재미가 있다. 아 이제 옆에서 몰래 훔쳐보는 듯한 그런 네. 그리고 통화상으로 하다가 이제 뭐 최 선장 아니냐, 당연히 알죠 하다가 이제 내가 최 선장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놀라는 경우도 많고. 아,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점점 약간 책임감과 어떤 의무감이 있어서 조금 정보를 꿀팁을 많이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좀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촬영을 하고 뭔가 이렇게 인스타를 하고 SNS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좋습니다. 결론은. 이런 부동산 인플루언서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먹방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 네. 예를 들면 부동산 이렇게 인플루언서 분들은 중개인들 빼고 네. 몇 없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신만의 강점 그런 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아니면은 그분들이랑 나는 좀 이런 게 좀 다르다 뭐 이런 건 좀 있으세요? 있죠. 일단 강남이 만약에 100억짜리가 있다면 그 강남 건물을 한 번 투자를 하면 한 번의 경험이 있겠죠, 그죠?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일단 현재로서 10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10번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이제 다른 지인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다른 분보다 사실은 경험이 많다. 월등히 많은 편이다라고 이제 장점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부분 이제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브랜딩이라든지 뭔가 섬세함에 대한 전문가 그러니까 조금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이거를 통해서 어떤 계약을 하고 돈을 받고 하는 이제 이런 전문가의 어떤 영역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험이 많으면 다양한 사실 장점이 많습니다.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이런 표현 상황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어떤 이런 못 보는 부분을 보는 거 그리고 어떤 숨겨져 있는 어떤 맹점을 좀 볼 수 있다든지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나 순간 어떤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판단하는 능력 이런 어떤 것들이 경험이 많은 상황에서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선장님이랑 연락을 이제 주고받고 오늘 거의 몇 시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선장님은 정말로 이제 좋아해서 많이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받고 네. 인스타도 정말 좋아서 하는 게 아니면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퀄리티나 양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수강생분들이나 네. 이제 자기가 이제 선장님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네. 이런 것들은 내가 정말로 잘 알려줄 수 있다. 네. 이게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책이 없는 이야기.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식은 다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선책이 너무 많다. 저 이외에도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지식은 말하기 싫다. 그냥 경험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두 번째는 책에 없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그래서 실패와 성공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를 쉽게 임팩트 있게 이해하기 쉽게 재밌게 좀 얘기를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여쭐게요. 네.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건물주시고 네. 많은 분들은 이제 건물주 되기를 원하시는데 네.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은 네. 결론은 행복하다. 이 뿌듯함이 이거를 능가할 수는 없어요. 제가 느낌에는.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한 뿌듯함 중에 건물을 샀을 때 시간이 흘렀을 때 이 뿌듯함의 무게가 다른 거 어떠한 것도 이거를 따라올 수 없다. 네, 이 뿌듯함이. 그래서 저는 당연히 세상에 쉬운 건 없다. 그런데 그 쉬운 거를 이겨내고 했을 때 정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허벅지가 탄탄한 이 뿌듯함을 느껴보기를 바란다. 아, 너무 좋은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마무리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안녕.